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트레이드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선발 투수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카스티오, 딜런 시즈, 러사르도, 그리고 소니 그레이, 이 4명의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소문에 휩싸여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좀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는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지금 뜨거운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루이스 카스티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루이스 카스티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닝 소화. 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142.2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메이저리그 전체 6위였고요. 그리고 175이닝 이상 시즌을 4번이나 그 기간 동안 만들어냈거든요. 이것도 메이저리그 최다 공동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통산 200게임 이상 나온 베테랑 투수라는 점을 높게 평가를 했고요. 당장 내년에 사이언상을 수상해도 이상할 게 없는 높은 레벨, 스토프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제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카스티오의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또 단여 계약이 3년 6,825만 달러 남았고 연평균 2,275만 달러인데 이게 현재 선발 투수의 시세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카스티오 같은 레벨의 투수가 비싸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장점이라고 봤어요. 저도 처음에 연봉을 보고 연봉 꽤 높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최근에 투수들 계약하는 규모를 보면은 뭐 이 정도면 뭐 이런 능력을 가진 투수가 충분히 받을 만한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연봉이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어느 팀에 가더라도 1, 2, 3만을 내세울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2,200만 달러 연평균 금액이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장점으로 뽑은 게 구장을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 이 선수가 신시내티와 시애틀 두 곳에서 뛰었는데 시애틀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쓰고 있고 그 전에 뛰었던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굉장히 타자 친화적 구장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평균 자책점이 3.2입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30선발 이상 등판한 선수 가운데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만큼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도 강력한 구위를 통해서 타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느냐? 저는 단점은 좌타자 상대 성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를 봤거든요. 작년에 좌타자 상대 POPS가 0.741, 근데 올해는 0.846이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좌타 상대 피홈런이 가장 많았던 투수가 카스티오였어요. 또 포싱 구속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체인지업도 이전 같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카스티오는 또 잘 던지다가 갑자기 좀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이 점도 좀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약간 좀 노쇠화의 징후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게 최근에 포싱과 싱커 두 개의 평균 구속을 보면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으로 본 게 부족한 가을 야구 경험입니다. 결국에 이 선수를 데려가는 팀들은 컨텐더 팀일 텐데 맞습니다. 통산 포스트 시즌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돼요. 물론 그 3경기에서 전부 다 잘 던지긴 했지만 경기 수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경기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와일드카드 게임 2경기, 디비전 시리즈 1경기, 이게 포스트 시즌 경험의 전부기 때문에 과연 컨텐더 팀에서 이 선수를 믿고 에이스로 기용을 할 수 있느냐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시애틀이 고자세로 나왔을 때 좀 다른 팀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딜런 시즈입니다. 딜런 시즈 장점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내구성이죠, 저는. 그렇죠. 네,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선발 등판을 했던 투수였고요. 로테이션을 거두지 않는다는 건 이제 어느 팀이나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압도적인 구위 가지고 있고 뭐 올해 포심의 평균 구속이 96.9마일 나왔어요. 리그 최정상급으로 꼽히는 슬라이더가 있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스타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닝 소화나 그리고 강력한 구위를 통한 탈삼진 능력을 딜런 시즈의 장점으로 뽑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내년 시즌에 29세 시즌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딜런 시즈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올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꽤나 성공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화이삭스를 떠나서 경쟁력이 좀 더 높은 지구인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도 딜런 시즈가 중요하지. 컨텐더 팀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올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 팀들을 상대로 11경기 나서서 평균 자책점이 3.17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컨텐더 팀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수예요. 앞서 이제 뭐 29세 시즌 장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있다. 그래서 데려간다면 이 선수는 1선발급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뽑은 게 네. 연봉이에요. 이제 그렇죠, 내년 그렇죠. 시즌에 MLB 트레이드 루머에서 예상 연봉으로 책정한 게 1,370만 달러거든요. 줄 수 있어. 그 정도면 뭐 딜러 시즌에 수 충분히 있어. 있을 수 있죠. 이게 옛날 같았으면 이거 좀 비쌀 수도 있는데 하는데 지금 현재 투수들의 시세를 보면은 줘야 됩니다. 네.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딜런 시즈의 장점을 이 정도로 뽑아왔고 단점은 뭐 우리 비슷하지 뭐.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네, 역시나 내년 시즌 끝나고 FA가 된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죠. 1년만 쓰고 FA가 되는 선수에게 유망주를 많이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은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의 성적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물론 카스티오처럼 많은 경기를 등판한 건 아니었는데 4경기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이 12.91이었고요. 올 시즌도 3일 휴식 후 등판 경기가 한 번 있긴 했지만 5이닝 동안 8실점으로 좀 안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있지만 시즌별로 기복이 좀 있었다는 점도 딜런 시즈에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가 큰 경기에 믿고 내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신이 잘 서지 않는다고 이제 꼽았었고요. 근데 이 선수 단점은 명확하죠. 불안정한 제구. 그쵸. 네, 볼넷도 볼넷이지만 폭투가 최근 4년간 4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레포토리가 단조로운 것도 단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올해 잘 안 던졌던 그런 구종들도 많이 구사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실전에 내세울 수 있는 구종이 없었다는 거, 이 선수가 구종 스피닝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떨어졌을 때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 그 힘을 커버할 수 있는,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단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투수 알아볼까요? 소니 그레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가소평가된 투수 중 한 명이다. 최근 3년간의 FIP가 3.08이었습니다. 선발 전체 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었고 전체 7위가 잭 윌러예요. 3.07. 그런데 우리가 항상 소니 그레이가 잭 윌러 정도의 투수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올해 그 FA 투수 중 최대가 코빈 번슨인데 코빈 번슨가 3.49였어요. 물론 이들이 뛴 팀이나 환경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니 그레이는 이런 투수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이름값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소평가된 투수 중 한 명이라는 게 뭐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뽑은 게 강력한 스위퍼의 부위를 뽑았거든요. 스위퍼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안타율이 1할 3푼 3리, 스위퍼를 1000개 이상 던진 투수 가운데 전체 1위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스위퍼 있습니다. 저 스위퍼 탈삼진이 최근 2년간에 1위더라고요. 221개였는데 소니 그레이가 200개가 이제 넘긴 유일한 투수였었고 그 다음에 주자가 카이 깁스 128개.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스위퍼의 어떤 장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뽑은 게 노세와 기미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원래 소니 그레이가 커리어 초반에 잠부상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2시즌 동안에 연속으로 규정 이닝을 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속도 현재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2022년에 92.1마일, 2023년 92.9마일, 그리고 올해 92.5마일이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소니 그레이가 뭐 노세와의 기미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저는 적응력을 뽑았거든요. 소니 그레이가 오클랜드에서 데뷔해서 양키스, 신시내티,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선수들과 뭐 트러블이 탁히 있었던 선수도 아니고 그런 이제 적응력도 트레이드를 했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높은 장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또 하나 장점을 언급을 하면 피처빌리티가 뛰어나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는 항상 선발 등판했을 때 계산이 선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소니 그레이 장점으로 뽑았고요. 단점은 이게 성적은 진짜 빼어난데 가소평가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앞서 노사의 기미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점으로 생각한 게 잔부상이 많다라는 점에서 부상 우려가 여전히 있는 선수다.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점으로 이제 형은 적응력 말했잖아. 나는 단점이야. 그러니까 빅마켓 팀들에서 보여준 그 모습들이 이 선수가 환경을 많이 탄다. 그리고 올해 심지어 원정 성적이 ERA가 5점대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 선수가 멘탈적으로 1, 2선발급을 맡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맞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적응력 부분을 좀 단점으로 봤고요. 그리고 저는 앞서 카스티오에게는 단점으로 연봉을 뽑진 않았는데 소니 그레이는 단점으로 연봉을 뽑았습니다. 그렇지. 나 똑같아요. 2025년에 2,500만
2천만 달러 받고요. 2026년까지 3,500만 달러. 나 충격이었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에 확인했는데 소닉에게 3,500만 달러 준다? 이건 무리수가 될 수가 그렇죠. 있죠. 2026년 계약은 심지어 보장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 달러 다 줘야 되고요. 2027년은 뭐 팀옵션 그거는 3,000만 달러 되도, 행사 안 하면 되니까. 근데 2026년 3,500만 달러가 워낙 커가지고 이거는 사치에서 잡히는 거는 문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닉그레이가 나이도 나이인데 포심이 일단 배팅볼로 되는 그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포심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뇌 구종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 선수에게 3,500만 달러를 이제 연봉을 줘야 심지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이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투수 헤수스 러사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와 컨트롤 시즌이 많이 남았다라는 점이 그렇지. 최고의 장점이죠. 네. 내년 시즌이 이제 27세 시즌이고요. 2026년에 FA가 되기 때문에 9회를 FA가 되기 전에 쓸 수 있는 선수예요. 연봉 조정 2년 차가 이제 내년 시즌인데 이제 예상 연봉이 65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상보다 많이 몸값을 받아낸 투수들을 살펴보면 기쿠치, 스넬, 프리드 여기에 트레이드로 넘어간 크로셰 다 자완이에요. 맞아요. 러사르도 여기서 유일한 자완입니다. 그래서 또 장점으로 뽑은 게 강력한 구위를 가진 자완 투수라는 그렇죠. 점이거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포심과 싱커의 평균 구속이 96.0마일이었어요. 이게 선발 투수들 가운데 셰인 맥클레난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구위를 가진 자완 투수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충분히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선수가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그 점도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선수가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내줘야 되는 유망주들을 적게 내주면서 데려올 수 있는 카드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 선수에 비하면은 대가가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장점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뭐 워낙에 그 뛰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자완이고 여기에 체인지업도 데뷔할 때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공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볼 만한 도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많아요. 하겠습니다. 앞선 선수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는 단점이 좀 더 많다라고 봐야겠죠. 네. 많이 아프죠? 네. 2022년에도 100이닝밖에 던지질 못했고요. 올 시즌에는 팔꿈치와 허리가 아프면서 66과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본인이 몸 상태가 100%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대 중반인데 많이 던지질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아프다는 것 자체가 적신호예요 사실. 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구위에 비해서는 피홈런이 많았다. 구위인당 통산 1.2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사르도가 뛰었던 팀들이 오클랜드와 마이애미. 이게 투수들에게 불리한 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유리한 구장인데 피홈런 억제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이건 단점이다. 뭐 실제로 통산 홈과 원정의 성적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정 성적이 45게임 나왔는데 9승 17패, ERA 4.75였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의 9인당 통산 피홈런 수가 1.49개. 이거는 러사르도를 데려가야 될 팀들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뛰었던 팀들이 전부 다 스몰마켓이었다는 그렇죠. 점도 좀 우려가 되죠. 오클랜드와 마이애미에서 뛰었는데 빅마켓 컨텐더 팀에 갔을 때 과연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 되고, 저는 워커식도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러사르도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선수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게임하다가 손가락 부러지기도 했었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워커식이 좋아졌나, 이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이 밖에 많은 선수들이 트레이드 루머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남아있는 선발 투수 트레이드 시장 가운데 가장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저희가 뭐 장점과 단점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네 투수들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투수들 중에서 어느 투수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와닿는지도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